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방송과 인공지능이라는 내용이야. 우리가 흔히 접하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그리고 디지털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미디어지. 아무래도 뭐 오프라인 실제 세계 뭐 이런 것보다는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적용하기가 쉽지. 근데 아직까지 생각만큼 방송과 인공지능의 결합이 활발하지는 않거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기술적으로는 동영상이라는 걸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방송 쪽에 그 특유의 보수성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사실 내가 일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벌써 20년 가까이긴 한데 참 오래되긴 네. 현재는 KBS 미디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원래 KBS 인터넷하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합병된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KBS 미디어라는 두 개의 회사가 있었어. KBS가 크게 이제 KBS 본사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회사로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고 이거를 사업화하는 두 개의 이제 회사가 있었는데, 당시에 온라인 쪽 사업을 하는 쪽이 이제 KBS 인터넷이었고, 오프라인에서 뭐 대표적으로 판콘 사업 이런 거 하는 데가 이제 KBS 미디어였는데, 지금 이게 합쳐져 가지고 KBS 미디어로 돼서 내가 20년 전에 KBS 인터넷이 막 생겼을 때 그때 들어갔었거든. 거기에서 인터넷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방송국에서 인터넷 사업을 했던 최초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 그래서 그때 네이버랑 제휴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사업을 했는데 본론에서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이만 줄일게. 근데 당시만 해도 내가 그때 거기를 그만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보수적이어서 그랬거든. 뭔가 인터넷 사업을 하려라 그러면 본사에서 되게 반대를 많이 했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지금 요즘도 다시 계속 이슈 중에 하나가 KBS 시청률 문제잖아. 요즘 되게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근데 본사에서 계속 내가 네이버랑 제휴하고 뭐 이랬을 때 타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우리가 시청료 1,000원 올리면 얼만데? 이러면서 너 그 돈 가지고 얼마 벌 수 있어? 이러면서 엄청 그 뭐랄까 공격하면서 못하게 했었거든.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좀 돌아가면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방송과 인공지능의 결합이 이제 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거든. 그나마 대표적이고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봤던 게 뭐냐면은,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년까지는 모르겠다,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방송은 찍으면은 다 그냥 버렸어. 그 방송이 막 실수 없이 계속 뭐 방송이 돼야 되니까 사람들이 찍고 편집하고 뭐 이제 방송에 내보내는 거에 정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방송이 끝나면 다 창고로 그냥 주워 던져 버렸어. 그래서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하나도 안 됐거든. 그래서 그때 막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막 나오면은 막 되게 신기하고 그 엄청 노력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시청자들은 잘 몰랐는데 데뷔 때 영상 찾고 막 이런 게 되게 쉽지 않은 거였어. 그래서 막 누가 떴다라고 하면은 데뷔 영상 찾아봐라고 하면은 막내가 가가지고 창고에서 막 그걸 뒤져가면서 막 그 테이프 하나하나 막 확인해가면서 막 그거 찾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정말 무식한 집단,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진짜 무식하고 진짜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던 집단이 이제 방송 쪽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이나 이런 거를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뭐 PPL이 들어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로고가 뭐 뭐랄까 저작권이 있거나 막 이러면은 그게 원본에 전혀 분리가 안 됐고, 뭐 어떻게 보면 당시는 또 아날로그여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하나가 그냥 통이었어. 그러니까 원본 영상에 그 위에 막 다른 뭐 광고 로고도 막 들어있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 사실. 근데 지금 그거를 재활용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뭐 우리가 그걸 틀어볼게 라고 하면은, 그 원본 영상을 들어보면은 거기에 로고나 지금 쓸 수 없는 것까지, 아니면은 흔히 지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방송국 로고 있잖아. 그게 그냥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이거 좀 지금 틀고 싶어요, 다른 방송국에서, 다른 나라 방송국에서 이거 틀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KBS, MBC, SBS 마크가 그대로 있는 걸 틀 수가 없잖아. 그걸 빼가지고 달라라 그러거든.
그러면은 그걸 뺀다는 게 KBS, MBC, SBS를 빼는 게 아니라 그걸 뺀 다음에 거기 자체를 뭔가를 복원을 해놔야 되잖아. 근데 그거 자체가 없지. 그래서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뭐라 그럴까, 인공지능으로 다시 되살려 놓는 게 엄청 힘든 기술인데 요즘 그거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지. 한류 열풍이 막 불기 시작하면서 해외에서 그런 니즈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이제 로고를 지우고 거기를 다시 채워놓는 거가 되게 이제 관심이 많고 방송국에서 이제 니즈가 많은 영역이야. 그래서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처리해서 해외에서 이제 뿌리고 해외에다가 이제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고, 내가 좀 전에 말했던 최초 데뷔 영상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근데 차라리 가수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무대를 꾸미고 이런 거, 뭐 그런 거는 좀 찾기가 쉬운데 배우들 같은 경우 뒤에 싹 지나가고 막 이런 걸 찾기 정말 힘들잖아.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찾거나 당신이 어디에 출연했느냐고 막 물어봐야 된다. 오래됐고 뭐 이제 정말 그 젊은 친구들이 아니야 나이 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가 정확하게 뭐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많지. 그럴 경우 그거를 DB화 시켜놔가지고 그걸 인공지능으로 찾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어. 그리고 또 도움을 받는 게 요즘은 아무래도 케이팝이 뜨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상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민감하잖아. 그래서 요즘 보면은 연말에 대표적으로 보니까 뭐 SBS 이런 데서 하는 것 같은데 가장 SBS에서 출연을 많이 한 사람, 뭐 그래서 SBS의 아들, SBS의 딸,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더라고. 요것도 사실 사람이 SBS의 모든 테이프를 해가지고 뭐 거기에서 찾아가면서 몇 분 단위 이런 것들을 재가면서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지금 처리를 해서 누가 몇 분 출연하고 누가 몇 분 출연해서 토탈 다 합치니까 누가 제일 많이 출연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인공지능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어. 그리고 좀 전에 내가 그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 로고 지어주는 거 얘기했잖아. 근데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지? 아, 맞아. 번역이잖아, 번역. 이거를 인공지능이 1차적으로 뭐 완벽하게 인공지능이 100% 번역하기는 힘들고 1차적으로 번역을 한 다음에 이거를 쫙 스크립트를 나오면은 사람이 보고 다시 뭐 이상한 부분이나 이런 걸 재검토하는 작업을 해서 번역이 업무를 되게 크게 줄여줘. 근데 이게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방송은 효과음이나 백그라운드 음악이 되게 많이 쓰여. 그렇기 때문에 사실 노이즈가 되게 많아. 그 속에서 대사를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 어찌됐건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지금 도움을 주고 있어. 그리고 요즘 방송국들이 노력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내가 뭐 최초의 데뷔, 뭐 데뷔가 최초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찾으려라 그러는데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뭐 누가 뭐 정치인의 무슨 발언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되게 유명한 사건 뭐 아니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말들이 퍼져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려라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기했던 것들을 다 DB화 시켜놔야 되잖아. 방송에 나왔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것들을 뭐 사람이 다 하나하나 그 과거 거를 뒤져가지고 DB화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인공지능에 지금 도움을 받아서 그 DB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 진짜 과거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이다라고 하면 뭐 여자 연예인 중에 이런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 짤 같은 거 되게 많잖아. 그래서 근데 짤 같은 경우는 사진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에 대해서 원본 영상을 찾아서 다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디에서 나왔던 짤인지 막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한 게 있어. 시간이 막 지나가다 보면 밈처럼 막 돼서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뭐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진 한 컷을 딱 올리면은 이 사진은 뭐 예를 들어서 야인시대 몇 화에 나온 그쪽이다라고 알려주면서 바로 그쪽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이 되면은 이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제 2차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정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무슨 여자 연예인들이 총 뭐 웃었던 시간은 몇 시간인지, 뭐 내가 이거는 예를 들어 뭐 그런 식으로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진짜 자유롭게 뽑아내거나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발굴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사실 아직은 방송과 인공지능이 막 결합이 돼가지고 되게 활발하게 획기적인 거가 나오진 않지만,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송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아 나올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한 2, 3년 뒤면은 가능할 것 같거든. 이만 끊을게.